QQQ QLD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순간은 계좌가 무너졌는데도 내가 왜 무너졌는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남들은 국내장에서 돈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반도체로 몇천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AI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 계좌만 3억에서 3천만 원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같이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계좌 숫자만 떠오릅니다. 가족을 봐도 미안하고, 친구를 봐도 초라하고, 시장이 오르면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 잃은 사람보다 더 아픈 사람은 남들은 벌고 있는데 나만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QQQ는 오르고 QLD는 반등하고 TQQQ는 하루에 몇 %씩 튀어오르는데 정작 내 계좌는 이미 망가져 있어서 들어갈 힘도 없고, 들어가자니 또 물릴 것 같고, 기다리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멘탈이 계속 갈려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진 계좌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환경부터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이겨내려고 멘탈을 잡으려고 합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동기부여도 보고, 일기도 쓰고, 다시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좌를 열었는데 또 마이너스가 커져 있으면 그 멘탈은 다시 무너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계속 나를 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매일 내려가고 손실이 매일 커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종목에 전 재산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자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단한 예측이 아닙니다. 먼저 계좌가 더 망가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추격 매수를 멈추고, 분노 매매를 멈추고, 손실을 복구하려고 더 큰 레버리지로 뛰어드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TQQQ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손실이 커졌을 때 사람은 이상하게 더 과감해집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매수를 합니다. 지금 팔면 진짜 지는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더 넣으면 금방 복구될 것 같고, 이번 반등만 먹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 같고, 그렇게 계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계좌가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행동은 복구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멈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입니다. 멈춰야 QQQ를 사야 할 자리인지, QLD로 버텨야 할 자리인지, TQQQ를 줄여야 할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계속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손절보다 손실 인정이 더 어렵습니다. 계좌 고점에 찍혀있던 숫자가 아직 내 돈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3억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잠깐 3천만 원이 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곧 복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계좌가 3천만 원이면 지금의 나는 3천만 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실을 인정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QQ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QLD를 장기 보유할 그릇인지, TQQQ 변동성을 버틸 현금 흐름이 있는지, QQQ로 천천히 쌓아야 할 사람인지 이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TQQQ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QLD를 오래 들고 간다고 해서 나도 아무 준비 없이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TQQQ 비중이 너무 크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레버리지에 몰빵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내가 손실이 날 때마다 유튜브 댓글과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며 위로만 구한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한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투자 실패를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합니다. 왜 그때 샀냐? 왜 몰빵했냐? 왜 손절을 못했냐? 왜 남들 말만 믿었냐? 왜 그 좋은 자산을 팔고 이상한 걸 샀냐? 왜 그때 QQQ로만 갔으면 됐는데 욕심을 부렸냐? 왜 QLD로 충분했는데 TQQQ까지 갔냐? 맞습니다. 실수는 봐야 합니다.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계속 때리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계좌가 무너진 것도 아픈데 내가 나까지 무너뜨리면 진짜 끝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끝입니다. 이번에 레버리지 비중을 잘못 가져갔다면 다음에는 비중을 고치면 됩니다. 이번에 현금 없이 풀매수했다면 다음에는 현금을 남기면 됩니다. 이번에 TQQQ를 감정으로 샀다면 다음에는 QLD와 QQQ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 남들 수익률을 보고 흔들렸다면 다음에는 내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정하면 됩니다. 실패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실패한 나도 결국 나입니다. 나를 다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3억에서 3천만 원이 됐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무너진 계좌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사람은 계속 안 좋은 것만 봅니다. 시장 폭락 뉴스, 누가 망했다는 이야기, 누가 몇 억 벌었다는 인증,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의 계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스스로를 더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부정도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앞으로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번 생은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좋은 생각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도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복구하는 사람은 밤새 커뮤니티에서 불안만 주워 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벌고 다시 모으고 다시 배분하고 다시 버티는 사람입니다. QQQ, QLD, TQQQ로 자산을 키우겠다는 사람이라면 멘탈 관리도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상승장에 들어가도 오래 못 갑니다.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도 불안하고 조정이 와도 불안하고 반등이 와도 불안하면 결국 아무 전략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좌만 관리하지 말고 내가 매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과거만 봅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였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QQQ만 샀으면 됐는데, 그때 QLD로 갔으면 됐는데, 그때 TQQQ 비중만 줄였으면 됐는데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생기면 질문이 바뀝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올라갈까? 이번 달에는 얼마를 모을까? 현금 비중은 얼마로 둘까? QQQ와 QLD의 중심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까? TQQQ는 어느 구간에서만 사용할까? 손실을 복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다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3억에서 3천만 원이 됐는데 다시 가능할까요? 국내장은 이미 올랐고 미국장은 이미 올랐고 AI는 이미 많이 갔고 QQQ도 너무 올라 보이고 QLD도 무섭고 TQQQ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늦은 사람은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는데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을 잃었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현금 관리를 배우면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레버리지 비중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QQQ, QLD, TQQQ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손실은 사람을 강제로 깨웁니다. 아프지만 배웁니다. 다시는 몰빵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웁니다. 다시는 남의 수익률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웁니다. 다시는 상승장 흥분에 전 재산을 던지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웁니다. 다시는 손절을 패배로 착각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웁니다. 다시는 QQQ, QLD, TQQQ를 복권처럼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투자는 한 번의 매수로 인생을 바꾸는 게임이 아닙니다. 망가지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살아남으면 기회는 또 옵니다.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사이클이 옵니다. AI도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불붙고 반도체도 지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움직이고 QQQ도 비싸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QLD도 지루한 구간을 지나 계좌를 키우고 TQQQ도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계좌도 살아있어야 하고 멘탈도 살아있어야 하고 현금 흐름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인생 역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손실을 전부 복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남들 수익률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고 인정하고 나를 살리고 환경을 바꾸고 다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번 달에는 더 잃지 않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금 1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QQQ를 다시 한 주 모으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QLD 비중을 천천히 쌓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TQQQ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과 비중에서만 쓰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가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3억에서 3천만 원이 됐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좌가 박살났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돈 벌 때 나만 잃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끝은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의 손실은 언젠가 내 투자 원칙을 만들어준 가장 비싼 수업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남들 계좌 보지 말고 내 계좌부터 보십시오. 남들 속도 보지 말고 내 원칙부터 세우십시오. 남들 수익률 따라가지 말고 내가 5년 동안 살아남을 구조부터 만드십시오. QQQ로 중심을 잡고 QLD로 성장의 속도를 만들고 TQQQ는 욕망이 아니라 규칙 안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무너졌던 사람은 다시 일어날 때 더 단단해집니다. 한번 크게 잃어본 사람은 다음 상승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깊게 무너져 본 사람은 다음 하락장에서 왜 현금이 필요한지 압니다. 한번 멘탈이 깨져본 사람은 다음에는 계좌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분들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나를 데리고 다시 가야 합니다. 무너진 계좌를 보면서도 다시 공부하고 다시 모으고 다시 투자하고 다시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완벽한 복구가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게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쌓이면 언젠가 QQQ, QLD, TQQQ는 단순한 종목명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증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